원고에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증거 자료로 모텔에 들어간 사진이 떡하니 제출되었는데도 나 그 사람이랑 모텔 간 건 맞는데.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조유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간자 소송, 그 중에서도 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불륜을 저질렀고 그 사실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들켰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겠죠. 물론 합의나 반성으로 끝나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반성으로 끝나지 않고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실 텐데요. 소장을 받으면 거기에 뭐가 적혀 있나요? 먼저 원고,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이 적혀 있을 거고 그 밑에 청구 취지, 즉 피고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 액수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추가로 여러분들께서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경위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물들까지 빠짐없이 빼곡하게 기재가 되어 있을 건데요. 한 줄 한 줄 읽어갈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피가 차가워지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소장에 적힌 내용이 전부 사실이고 그에 대한 증거물이 누가 봐도 명확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장에 적힌 내용이 너무 적나라하게 사실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다면 그냥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를 꺼려 하시는데요. 만약 증거가 명백하다고 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몹시 위험합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할지 아니면 원고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피고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위자료 감액이 가능한 건가요? 네,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 전후에 피고의 태도나 부정행위 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소장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지만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원고가 어떤 주장을 하면 피고가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상간소송은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증거가 불명확하고 기각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해서 기각시켜야 하고요. 반대로 소장의 내용이 명확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도 명백해 보인다면 반박보다는 깔끔하게 불륜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가 거짓이거나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거짓되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만 반박을 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깔끔합니다. 즉, 내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고 원고도 이미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의 소를 기각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세우셔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일부 거짓이 섞여 있다고 해서 전체를 부인하거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면 오히려 역으로 위자료가 증액될 수도 있으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일단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직장 동료로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친한 관계를 유지한 건 맞는데 남녀 관계로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다 라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례들 중에 직장 동료인 분들이 서로 자기라는 애칭을 사용했다가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직장 동료로서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 외에는 단둘이 만남을 갖거나 사랑한다고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애매해 보인다라는 경우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겠죠. 만약 부정행위 상대방이 나는 미혼이야 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라면 상간자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으면 물론 상대방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나 결혼했어 라고 말을 해야 부정행위가 인정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가 결혼을 했어 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누구나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질 경우,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라거나 공통의 지인이 많은 경우라면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유부남, 유부녀야 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간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소송을 통해서 원고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하고 싶다.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증거 자료로 모텔에 들어간 사진이 떡하니 제출되었는데도 나 그 사람이랑 모텔 간 건 맞는데 모텔 가서 떡볶이 먹었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만약 내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고 원고도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 부정행위 안 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위자료를 때려맞는 지름길이고요. 반대로 내가 부정행위를 정말 하지 않았다, 정말 억울하다라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간소장을 받으신 분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에 섣불리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기각이 가능한지, 위자료 감액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하고요.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유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상간소송으로 인해서 고민 중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